자, 최근에 가장 미국에서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인데 2019년 이제 연방 하원으로 재직 중인데 이 사람은 프에르토리카 그 라틴계의 출신인 거죠. 그래서 뉴욕 하원인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본인은 원래 뭐 바텐더로 일하다가 그 2016년 대선 때 버니 샌더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이제 입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18년 하원 선거에서 뉴욕주 제14 선거구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선에 78%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사상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되는 거죠. 취임 후에 여러 대외 활동에 큰 반향을 불러키고 있고 정치적으로 좌파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그 나이가 지금 만 29세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어린 여성 의원이죠. 그다음에 지구는 12년 후에 기후변화 때문에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가 이 주장하는 게 마찬가지로 리버스 2020 플랫폼이라고 해서 자유주의의 2020 플랫폼인데 거의 뭐 그 자유 사회주의 쪽에서 부르짖는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금을 올려라, 낙태를 찬성하고 미국 국경 오픈하고 소아성애자 보호하고 노린 경제, 군비 축소해라, 불법 이민자 투표권을 줘라, 자유의사 표현 금지, 매체 제어, 한계 세계 정부, 학교에서의 교화, 노예제도에 대한 배상,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뭐 그 특히 아무래도 이 사람은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 미국 국경을 오픈해라. 뭐 그게 들어가는 막대한 돈들을 뭐 사회에 환원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세금을 올려라. 뭐 낙태도 찬성하고 뭐 군비를 축소해라. 뭔가 이 사회주의 쪽 사람들의 레퍼토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세금을 올리죠. 그다음에 낙태도 찬성됐고, 그다음에 뭐 군비도 축소하고 거의 뭐 군이 거의 어, 군대가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만큼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20대 걸크러쉬 미 의원의 폭탄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월 9일 날 북미 최대 음악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참석해서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버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사상이라며 돈의 집중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든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윤을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는 삶의 여유를 앗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돈은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데 정작 이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여성 하원 의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흑수저다. 나는 선거 기간에도 바텐더 일을 한다.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홍보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러나 정작 그러면서 뭐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뭐 부자 세율을 70%까지 세율을 올려서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야 된다. 세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녀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옷을 보시면 자켓이 1990달러, 그다음에 팬츠가 890, 구두가 620. 토탈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게 3,500불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한 400만 원 돈 가량의 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살고 있는 집이 거의 뭐 펜트하우스급,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엄청난 그 부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게 자랑하면서 또 뭐 하냐면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이 뉴욕주에서
그 아마존의 새로운 그 것들을 공장을 뭐 짓겠다 했는데 이 여자가 또 극구 반대를 해서 아마존이 바로 빼버린 거죠. 그게 들어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뭐 한 14조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못하게 막아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투쟁해서 이겼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그거를 없애면서 일자리 창출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 발생했던 거죠. 정말 이 여자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뭐 그냥 가장 핫한 정치인 중에 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그 중기청 그 장관이 박영선 그 박 후보자의 과거 이제 그런 청문회 이 내용인데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부실하고 뭐 자료 없이 청문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사청문회가 하루짜리 푸닥거리 나는 이런 발언을 했던 정작 본인은 이런 자료들을 늦게 내고 내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거에 거의 뭐 이 후보자는 청문회 시절의 낙마왕, 저승사자라는 수식어를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들,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어서 그 후보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도 동일한 잣대로 인상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인이 뱉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르게 했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의혹들이 본인이 이국 자녀도 이주 국적 병역 문제, 뭐 다주택 문제, 뭐 일본에 또 마찬가지 여기도 일본에 또 집이 있죠. 근데 그거는 또 소형이라서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게는 엄청난 퀄리티가 높은 아파트였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바뀐 임종석 실장의 그 재산 신고를 보면 취임 때보다 2억이 늘었다. 서민들의 경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뭐 2, 3년 만에 2억을 벌고 서민들은 정말 진짜 뭐 몇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2억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 윤영찬 전 국민소통 수석과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은 각각 종전보다 2억 2천만 원씩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장도 마찬가지로 2억, 그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2억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죠. 또 이제 최근에 김의겸처럼 그 연끌 투자를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김의겸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산이 30억인데 건물이 26억, 그래서 빚이 16억 이렇게 김의겸이 하는 것처럼 빚으로 건물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의 김상진, 이동우, 문영근, 김판수, 이용주, 김희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그 건물의 빚을 안으면서 건물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김의겸 저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뭐 4, 500 이상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죠. 또한 내 자식은 다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나에 대해도 월간 조사에서 나왔는데 대부분이 외고, 자사고, 팔학군 뭐 이렇게 다 됐는데 정작 그들의 자녀들은 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특목고, 뭐 외고 이런 데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히 조현 서울시 교육감은 외고는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그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은 외고 나왔지만 외고는 없애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치인들은 교육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내 자식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와
형 사립고, 그다음에 국제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 인사가 자녀가 외국어고와 외국인 학교, 강남 8학군 명문고 등을 나왔으며 자녀 중 이중국자와 해외 유학파도 많아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는 모두 금수저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련 컨트롤 타워라는 김상근 교육부 총리는 경기도 교육감 지내면서 자녀들은 강남구에서 고등학교를 보내며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두 아들을 모두 외고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민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강화문 1번가의 교육 분야 소통위원회에 지낸 의사 서천석 씨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모임에서 이사를 역임하면서 사교육의 온상으로 불리는 영재고의 아들을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죠. 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의 지난달 그 장관급 인사 고위공직자 16명의 자녀가 다닌 고교를 분석한 결과 11명의 자녀가 외고나 자사고를 포함한 강남권 명문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외고 2명, 외국인 학교 3명, 강남 지역의 명문고 8명, 자사고 3명, 대안학교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런 쭉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아들을 용산국제학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차녀와 장남을 용산국제학교, 그다음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딸 경기고, 그다음에 조명근 통일부 장관 딸 서울외고, 김영 농림축산부 식품 장관 아들과 딸을 자사고인 세화여고, 이낙연 총리가 아들 서초구의 서울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가 영동일고, 구 영동여고죠. 그 차녀와 3년은 강남구 숙명여고 나왔고요. 김상조는 아들 강남구 중대부고, 그다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남구 현대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영외고, 김진표 전 국정자문위원장은 대한외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들은 도시형 대안학교 이유학교는 과거에 최태원 SK회장 장남에 다니면서 기족대안학교라는 별칭을 얻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아들을 이유학교에 보냈었죠. 뭐냐면 이제 더 리무진 리볼버라고 해서 미국의 강남자파라는 그런 개념의 이 미국의 용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만 뭐 이런 것들이지만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 위에 이 밑에는 이제 안경 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저자 스티브 프레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책을 발간했는데, 그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은 버니 샌더스라고 아까 그 상원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뭐 지난해 매번 100만 달러 이상의 그 미국의 최상의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뭐 공산주의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엑스트레임 리치라고 해서 미국 상위 0.1%의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원래 미국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버니 샌더스를 위술해서 그 아까 보여줬던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코르테자 같이 이런 여성이 나타나면서 이 사회주의가 갑자기 그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리무진 리버버라는 단어는 1969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리무진 리버버는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로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논리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다 잘 나눠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워야 된다. 특히 이제 그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들게 사는 고통을 나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은 끔찍하게 챙기는, 그것이 바로 현재 그 The Limousine Revolver라는 것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남좌파라는, 또 한국에서 이런 강남좌파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적 이념, 그런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지닌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지칭하는데, 2005년에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법여권 386 세대 인사들의 자체 모순적 행태를 비꼬는 말로 써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최근은 신개념, 전문직, 문학의 종사자, 지식인 또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집단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대되면서 이렇게 위선이나 허위의식을 비판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대한민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보 진영이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최근에는 아메리칸 뉴 클래스라는 게 새로운 계층이 생겼는데, 이거는 거의 꼭대기 상류층 10%의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거의 뭐 1년에 20만 원 달러 이상이 버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민주당이고 지식인이고 좌파의 성향을 띠고 있는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정말 그 위선적인, 잔인할 정도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깨고자 자신은 대통령을 출마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얘기했던 것은 국제주의가 아닌 애국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 애국주의로 해야 하고 당신 나라들은 각자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연설을 하는데, 미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거나 일하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되는, 오늘날 사회주의는 석유 부국에 파산시키고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것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시도되었지만 고통과 부패의 세력이 발생합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랭크 버컬리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뭐 연설 자문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책을 냈는데, The Republican Workers Party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이 워커 파티를 해야 된다. 일을 줘야 된다. 새로운 게 사람들에게 연금을 받는 것보다, 복지보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줘야 된다. 잡 프레젠트로 자기는 불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의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자들은 노동자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백인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공화당이지만 정말 노동당의 정당으로서 될 거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앤 더 워커스 파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공화당은 어떤 정당이냐 얘기하니까 이렇게 워커스 파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보통의 노동자들은 민주당에 다 표를 다 싹쓸이해 갔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노동자의 자들의 그 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은 되게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뭐 종교나 동성애 반대나 미국의 정통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우파적인 이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공화당은 공화당이면서도 노동자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글로벌적이진 않아요. 내셔널적인 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은 관심 없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이 관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잡 파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직업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직업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잡 프레젠트로 불리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후손이 선조보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미국의 일부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뭐 재산도 직업도 지위도 다 대물림하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깨버리겠다라는 것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보수, 그러니까 대한보수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신보수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트럼프는 보수지만 경제적인 거에서는 진짜 보수가 아니고 노동자들을 우선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환영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스티베트, 루스베트라고 해서 이 위스콘시, 미치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 주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힘을 막강하게 펼쳤던 부분인 거죠. 여기에는 그 오랜 지구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인구이죠. 그래서 미국은 인원수에 따라 선거권 인단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 내주가 그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을 찍는 주는 블루 스테이트, 그다음에 공화당을 찍는 주는 레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시 이 네 주가 전부 공화당으로 바뀐 것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백인 노동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은 바로 그 워커스 파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아까도 그 수출이나 이런 가지 보면 지표로 보면 미국 경제가 조금씩 많이 살아나고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going to bring the jobs back from China.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보시면 중국이 미국에서 6만 개의 직업을 갖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노동자 320만 명이 자리를 빼앗아 갔고 그만큼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몬타나가 106만 명, 그다음에 노스다코타가 76만 명, 그다음에 와이오밍이 그 57.77만 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합치면 239만 명밖에 안 돼요. 30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개 주를 다 틀어도 중국이 갖고 오는 일자리를 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가져오겠다. 중국에게 뺏겼던 것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미중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 시국인 거죠.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럽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이다. 침입, 억압. 그러니까 보면 사회주의자는 항상 그 사회주의자가 되면 그 무기가 급증합니다. 그 나라가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되면 무기가 급증하고, 근데 오히려 사회주의에서 그 자본주의로 민주주의로 돌아가면
무력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굳건한 건 하나는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적인 게 아니라 내셔널적인 국민들을 위한, 국민에게 노동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인 거죠. 최근에는 뭐 그 북한 그 남북 공동 합의 1주년 기념을 하는데 북한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행사가 유야무야. 만약에 북한에서 온다고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최근에는 그거 뭐 1주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미국의 그 사회주의, 그다음에 우리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그 내로남불의 그 자기네들의 그 자식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한쪽으로 치우치면 참 사람이,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아까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성향을 잘못 갖고 가고 방향을 잘못 잡아주니까 그것을 또 굳건하게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고 또 남 탓을 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찾아 헤매는 그런 현 정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쓰며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 뿔뿔이고, 또 하나가 되는 쪽은 진영은 지금 현 정부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배울 만한 사람, 본받을 사람, 같이 어울려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같이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